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41일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제 수준에 들어가면서 기관과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 나스닥은 무려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특히 인공지능 관련 주가 강세를 보여 엔비디아는 5.83% 그리고 팔란티어는 8%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구글 역시 3.95% 그리고 브로드컴 역시 2.6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증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AI 투자 과열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즉 평가 가치가 너무 높다는 판단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32로 이제는 극도의 공포감에서 공포 단계까지 올라왔고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극도의 공포감에 들어오는 기회는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찬스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업을 모아가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조정이 단기적인 상황이라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그동안의 단기 조정을 기회로 잡자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또 그동안 시장을 짓눌렸던 셧다운 관련 이슈는 마침내 가결로 공화당 합의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 이에 따라 상원은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60대 40으로 통과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트럼프 역시 지금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며 이 합의안은 백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전해지면서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게다가 지금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미 경제의 연중 가장 뜨거운 시기라 만약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때 여행을 하지 않는다면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도 기록할 수가 있기에 앞으로 이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이제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은 6% 가까이 반등해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가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조로의 시그널을 줬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지난 금요일 장중 한때 17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 노란색 선 5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렸지만 장중 내내 이러한 하락세를 말아올리며 결국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AI 모멘텀은 살아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줬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엔비디아는 지금 212달러를 찍고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러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마이크 버리가 엔비디아 숏을 9월달에 치면서 증시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상황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단계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기회로 받아들이자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또 젠스당은 최근 블랙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정말 끊임없이 시장을 설득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TSMC로부터 웨이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결국에는 TSMC가 엔비디아 칩셋을 만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TSMC의 주가도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한 기업의 CEO가 이렇게 자신의 기업이 팔고 있는 제품의 수요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가가 오르는 것만 아닌 펀더멘탈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에 TSMC는 젠스당이 이제는 더 많은 웨이퍼 공급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TSMC도 매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 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이렇게 된다면 AI 메모리 칩 공급업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좋은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시면 이날 6% 이상 올라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렇듯 마이크론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유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자체가 AI 모멘텀 그러니까 AI로 돈을 버는 기업에 글로벌 자금이 쏠리고 있어 결국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고 이러한 구조에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가 있죠. 이에 마이크론이 이날 6% 이상 상승을 해 내일 정도 되면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주춤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을 꾸준히 모아간다면 앞으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팔란티어는 이날 무려 8.81%나 올라 장중한 때는 194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을 하면서 이날은 무려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최근에는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팔란티어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지난 9월 팔란티어를
공매도 하기 위해 쇼 포지션을 했음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러니까 딱 이때 실적 발표 전 주가가 사상 최고치일 때 13F가 발표되자마자 브라브라 앞으로 AI 버블론, 그리고 이 AI 버블론이 터질 것이고 자신은 팔란티어의 숏을 쳤기에 시장의 극도의 공포감을 단기간에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팔란티어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 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한두 명의 발언과 행동으로 주가가 떨어졌기에 이러한 단기적 이슈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팔란티어의 반등이 빠른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의 자금이 AI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팔란티어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은 0.1달러, 그리고 매출은 11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고, 지금은 새로운 계약까지 더 잇따라 체결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팔란티어는 그동안 정부 지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상업 매출도 전년 대비 무려 121%나 증감에 따라서 3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해 미 정부 매출의 상승률을 뛰어넘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죠. 게다가 지금 팔란티어는 돈을 정말 끌어모으고 있어 주당 순이익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매출 역시 지금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런 펀더멘탈을 분석해서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 주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팔란티어가 매출 상승 속도가 2023년 상큐에는 29.98%, 그리고 36%, 그리고 39%, 그리고 48%, 이제는 62%까지 성장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 지금 로빈후드 역시 이날 상승세를 타면서 135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로빈후드도 최근 꾸준히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는 제가 올해 6월부터 꾸준히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 60불대였던 로빈후드의 주가는 단번에 153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잠시 하락을 한다고 해서 지금 정말 주가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오는 시기는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올해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니 당연히 주가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로빈후드 이번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후드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최근 비트코인의 흔들림, 그리고 다가오는 가이던스에 의한 매출 성장세가 좀 우려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로빈후드의 주당 순이익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보시면은 Q3, 그러니까 이번 2025년 3분기는 265%의 성장세를 보였다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 매출 역시 지금 100% 성장세를 보여 이러한 모습은 또 팔란티어 비슷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금 로빈후드, 팔란티어, 그리고 엔비디아 이 자체가 돈을 워낙에 잘 벌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펀더멘탈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에 주가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이날 상승을 했다고 자신의 모으는 돈을 또 투자를 하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날 또 올랐으니 내일은 또 빠질 수도 있기에 이러한 구조적인 상승에 좋은 주식들을 꾸준히 담아가면 좋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스닥을 보시면 이날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사실 지난주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런데 바로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단기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수가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51선 밑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기술적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지만, 반대로 이제는 50일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면서 위험선호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역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는데 주목할 기업으로는 코오이브, 그리고 오클로, 시스코가 있고, 코오이브는 이번 실적이 매출이 급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현재 장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코오이브도 좋은 주식이라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 그리고 아직까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잘 벌고 AI로 앞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